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4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나무 끝에 돌을 매달아 원시적인 사냥을 한 무기에서 나온 헛단, 오랑캐, 두목선. 다음은 천간경 밑에 입구가 들어간 형성자로 당나라 당이 됐죠. 본래 뜻은 큰 소리로 치다 해서 황당하다 해서 이 황당하다는 뜻도 됩니다. 당나라 당. 다음 위에 모자 모자 쓰게 모 밑에 입구가 되어서 모이다 이 뜻이 가차되어 같다의 뜻이 된 같을동 한가지동. 다음은 붓을 든 관리의 모습. 여기서 관리리 벼슬아 지리자가 됐죠. 회의자입니다. 다음 저녁성 밑에 입구. 저녁에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서 어두워서 이름을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이름명. 저녁성 밑에 입구로 구성된 이름명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명령을 내린 모습인데 다시 앞에다가 입구를 넣어서 명령하다 이 뜻이 된 명령할 명, 목숨명. 임금의 명령은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명령할 명, 목숨명이 됩니다. 다음 문문 안에 입구가 들어간 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물을 문. 사람이 대문에서 소리쳐서 묻는 모습을 나타낸 자입니다. 물을 문. 다음 입구 옆에 안일미. 안일미에서 미묘한 맛을 입으로 느끼기 때문에 만미가 된 겁니다. 만미. 형성자죠. 다음 안일부. 안일불 밑에 입구가 들어가서 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안일부 회의자입니다. 다음 역사사는 아전리, 관리리와 마찬가지로 손에 붓을 잡고 있는 사관이죠. 임금의 행동을 좌사가 쓰고 임금의 말은 우사가 기록한다 했잖아요. 역사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맡을 사는 임금 후자를 뒤로 반대로 놓은 글자로서 본 뜻은 헤아리다의 뜻인데 나중에는 뭡니까? 본 뜻은 유사죠. 유사. 일을 맡은 사람. 그래서 주관하다, 맡다의 뜻이 된 겁니다. 임금 후의 반대자. 일을 맡은 유사에서 주관하다, 맡을 사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사상자는 상줄 상자의 본래자로 했죠. 술을 담은 그릇을 받침대 위에 올라놓은 모습으로 상줄상인데 이게 물건값을 헤아리다 해서 장사의 뜻이 된 글자 장사상. 그 다음 일을상은 뽕나무상과 같은 자인데 나중에 망할망과 울곡으로 넣어서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운다 해서 일을상 초상상자가 됐죠. 다음 오히려상 밑에 맞볼상이 들어간 일직상 맞볼상. 오히려상 밑에 맞지자죠. 맞지. 그래서 맞보다 일직이다 그런 형성자가 된 거죠. 위에 상자 오히려 상자가 이렇게 좁혀놓은 모습이죠. 오히려 상자와 맛을 뜻하는 맛지로 구성된 맛볼상 혹은 일직상. 다음은 원래 양쪽에 입구 말서문이 두 개 있어서 말로 그 음식의 맛있음을 자랑하는 모양에서 착하다의 뜻이 된 착할선. 다음은 칼도와 입구인데 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원래는 그릇 안에 음식을 꺼내서 손님을 부르는 모습인데 이게 부르다의 뜻을 된 형성자가 된 겁니다. 부를 소. 앞에 손수를 다면 부를 초가 되죠. 손을 휘저으면서 부르는 거죠. 부를 소에서 한 발 더 나간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플에 옷의 안에 입구가 들어가서 옷으로 입을 가리면서 슬피 우는 모습에서 나온 슬플에 형성자죠. 그 다음
음할 음은 부르짖을 헌, 위에 입구가 두 개가 부르짖을 헌, 밑에 준음할 준음할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근음하게 부르짖는다 해서 음하다에 뜻이 음할 음자입니다. 자, 오늘 수업 볼까요? 나오는 다섯 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나오는 다섯 도와 입구로 구성되어서 신이 말한 계시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뜻이 된 겁니다. 나오. 그 다음 탄식할 오는 까마귀 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요. 입안에 탄식하는 소리가 나옴을 표시한 탄식할 오. 그 다음 오른 우는 갑골문의 자형은 또우자죠. 손 모양이죠. 뒤에 또우자로 이게 쓰이자 다시 입구를 넣어서 오른쪽을 나타낸 겁니다. 오른우, 오른손을 나타내죠. 오른우, 회의자입니다. 다음 인원원, 인원원은 원래 애월 위자, 둥글 원자가 본래자입니다. 여기서 조개패는 소정의 줄임자죠. 조개패가 소정의 줄임자라는 것은 많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입구, 소처의 테두리가 위에가 둥글담을 표시합니다. 소처의 테두리 위에가 둥글음을 표시해서 둥글다는 뜻인데 나중에 에워싸가지고 둥글 원자가 나오자 이거를 인원원자로 파생된 거죠. 인원원, 둥글원에서 인원원이 된 거다. 왜 인원원자가 있습니까? 솥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밥을 먹으러. 그 다음 오직유는 세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세추자도 부수자죠. 오직유는 세추로 구성되어서 오직유 또 뭡니까? 대답할 유. 대답도 빠른 대답이 되는 거죠. 빠른 대답할 유자. 아버지가 명으로 부르시면은 유의불락 예 하고 느릿느릿 대답하지 말고 식재구적 토진이라 입에 음식이 있으면 토할지니라 할 때 오직유가 빠른 대답할 유자. 락은 느린 대답할 락과 구별되죠. 여기서 빠른 대답을 뜻한 느린 대답의 락자가 대가 되는 것인데 이 가차대에서 오직이라는 뜻도 부사어로 쓰이게 되었다. 오직유 대답할 유는 세추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얼풀음은 읍졸이다. 얼풀음은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입안의 소리로 말하는 거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하는 거죠. 이재금자. 이재금자에서 입속에서 머금고 하고 엎조리는 거죠. 얼풀음은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섯 또는 나오, 탄식할 오는 까마귀오, 오직유는 세추, 얼풀음은 이재금에서 빌린 형성자입니다. 다음은 어조사제. 어조사제는 제아 이럴 때는 마지막 끝에 문장 끝에 나가는 글자죠. 어조사제. 어조사제는 입구가 빠진 닫힐 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어조사는 어기사에서 감탄을 나타내죠. 제아, 선제아 하면 좋도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두루주, 주나라주. 이 갑골문의 자형은 밭전 안에 4개의 점이 더해져 있죠. 밭 안에 식물을 심은 형상이죠. 근데 그 식물이 조밀하고 두루하다는 뜻에서 두루주, 또 주나라주의 뜻이 된 겁니다. 두루주, 주나라주. 주자로 구성된 형성자도 많이 있죠. 다음은 다만지. 소전의 자형은 위에는 입구고 아래면에 두 점은 기운이 아래로 향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기운이 아래로 향함. 그래서 본뜻은 어기사, 다만, 부사로 다만으로 뜻이 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텔레비전 모양이라 해서 텔레비전 지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다만 지자입니다. 다음 불을 창은 창성할 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네요. 그죠? 창 음을 빌렸으니까 불을 창은 입구와 창성할 창으로 이루죠. 아주 훌륭한 발성을 창성하게 소리 지르니까
부르다의 노래가 된 거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다음 글자가 확인합니다. 밝을 철. 철자인데 왜 이렇게 영어 발음을 넣느냐면은 중국에는 리을 받침이 없죠. 입성 발음, 리을, 기역, 비역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철을 제로 읽는 거죠. 제. 그리고 마치 꺾을 절도 제로 읽는 거죠. 그죠? 예. 밝을 철은 꺾을 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철학은 어떻습니까? 말을 탁탁 꺾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철학자죠. 예. 밝을 철은 꺾을 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불취. 불취는 입구와 옆에 뭡니까? 하품 흠으로 구성된 회의자죠. 입을 모아 기운을 부은다 해서 나온 거죠. 입을 모아서 후 부는 모습에서 나온 불취. 아주 재밌죠. 우리 그 추구집에 보면 여화 뭡니까? 불을 부는 여자의 입술이 뾰족하다. 치화여순첨이라 하는 내용 있죠. 불취자. 어조사제는 다칠제, 불을 창은 창성할 창, 밝을 철은 꺾을 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나머지 두루주, 다만지, 불치는 회의자죠. 다음 입구로 된 글자 또 볼까요? 토할토는 흑토에서 음을 빌린 글자다. 흑토는 부수자죠. 토할토는 흑토에서 음을 빌렸다. 물건이 구멍 안에서 솟아나는 모양인데 가짜돼서 입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 된 거죠. 땅 속에서 이 구멍에서 흙이 솟아 나오는 건데 나중에 입에서 토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다음 물건품. 물건품은 물건이 세 개죠. 세 개는 많다는 뜻이 있죠. 우리 물이 중자가 사람인 세 개인데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물건품은 많은 세 개의 모양의 물건이 많음을 표시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셋이 많다는 뜻에서 물건의 뜻이 됐다. 셋이 많다는 뜻은 물이 중자가 나오면서 이거는 다시 물건의 뜻이 된 겁니다. 물건품. 회의자입니다. 세 개의 그릇이 입구로 표시돼서 많다는 뜻이다. 그다음 먹음을 함. 바로 앞에서 이재금 앞에 입구가 들어갔을 때는 얼풀 음자였죠. 얼풀 음의 형성자인데 이거는 입구가 밑에 있어서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마찬가지죠. 얼풀 음도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입안에서 음식을 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는 데서 먹음다가 뜻이 된 거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알고 있죠.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다. 다함. 다함의 각골문은 옆에는 도끼 자루죠. 도끼 자루가 뭡니까? 개술이죠. 그 다음에 물건의 뜻인 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도끼로 물건을 깨트리는 모습에서 물건을 모두 깨트리다 해서 다함자가 된 겁니다. 도끼로 물건을 모두 깨트린다 해서 나온 글자 다함. 재밌죠? 합할합. 이것도 재밌습니다. 합할합은 입구와 세 개의 핵이 이루어져서 요 위에 글자가 삼합집자입니다. 삼합집. 세 개가 모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원주형의 덮개입니다. 덮개. 그래서 용기의 그릇이 합해져 있음을 표시한다. 그릇의 뚜껑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합할합. 다음은 향할향. 위에 진명과 밑에 입구죠. 요 모양이 조금 변형됐는데 가옥을 뜻하는 진명. 그렇죠? 위에는 각골문이 장 집 덮개가 되어 있죠. 집 안에 뭡니까? 창문이 있죠. 그래서 본뜻은 북쪽으로 난 창문에서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가 된 거죠. 토할 토는 흑토, 먹음을 함은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물건품, 다함, 이 뭡니까? 합할 합은 회의자이고 향할 향은 형수자죠. 창문 틀을 창문 모양을 보던 북쪽 창문 모양을 보던 자에서 나온 향할 향자입니다. 오늘 수업한 복습해 볼까요? 나 오자는 다섯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탄식할 오자는 까마귀 오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그 다음
오른 우자는 원래 손 또 우자만 있었는데 나중에 또 우자로 쓰이자 이게 입구를 넣어서 오른쪽을 뜻한 오른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인원원은 소정 위에 테두리가 둥근 모양인데 둥글 원자가 나오자 이게 다시 인원, 소체 모여서 먹는 사람들의 밥을 먹는 사람의 인원을 뜻하는 인원 원자가 됐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조개패가 소정의 생략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 다음 오직류는 세초에서 뭘 빌린 형수자이다. 오직류, 대답할류, 그것도 빠른 대답이죠. 예. 을풀음, 예. 을풀음은 입구 옆에 세금이 구성된 형성자죠. 예. 입속에서 머금고 읍조리다의 뜻이 된 거다. 하고 읍조리는 거죠. 그 다음 어조사제는 옆에 닫힐제로 구성된 입구와 닫힐제로 구성된 형성자이죠. 어기사해 가지고 감탄을 나타냅니다. 제라, 제인저 할 때. 그 다음 주나라 주는 원래는 밭전 안에 4개 점이 더해 있는 모습이라 했죠. 밭 안의 음식이 조밀하다 해서 두루하다의 뜻이 된 두루주, 주나라주. 그 다음에 다만지는 입구 밑에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에서 어기사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인 다만의 뜻이 된 다만지. 부를 창은 입구 옆에 창성할 창, 아주 훌륭한 발성이다 해서 노래 부르는 걸 뜻하죠. 부를 창. 밝을 철은 꺾을 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그러면서도 밝을 철은 말을 꺾어가면서 논리적으로 하는 게 밝을 철학자다 했죠. 다음은 입구 옆에 하품흠, 입으로 부을다, 후 입을 마서 부은다 해서 하품흠이 된 불치 회의자죠. 그 다음 토할 토는 흙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원래는 흙 속에 구멍에서 물건이 안에서 솟아나는 모습인데 이것이 나중에 토하다는 뜻으로 가차되었죠. 다음은 물건품, 셋은 많다 이 뜻은 많다는 뜻인데 나중에 물이 중자가 나오면서 물건의 뜻이 된 물건품. 그 다음 이재금 밑에 입구가 들어간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서 입안에 머금고 있는 모습에서 머금을 함자죠. 형성자죠. 그 다음 다함, 원래는 뭡니까? 도끼의 형상인 기예술에다가 안에 물건을 나타내는 입구, 도끼로 물건을 다 깨부수다 해서 다하다의 뜻이 된 다함자죠. 합할합은 입구와 삼합집으로 구성된 3개가 모여있죠. 밥뚜껑이죠. 용기가 덮여있다. 용기가 딱 맞다 해서 합할합이 된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진면과 입구로 구성되어서 북쪽창이죠. 북쪽으로 난 창문에서 방향이란 뜻이 된 향할 향의 상형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